그래서 인문예술 10강, 인예 10강. 요 작품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 자,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론이다. 자, 말 그대로 사회계약론 이퀄 국가 형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사회계약론 나올 때, 이 사회계약론, 이 사회자를 국가로 바꿔버려. 국가로. 말 그대로 국가의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야. 사회계약론 자체가 국가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앞으로도 사회계약론 자체가. 자, 사회계약론은 인간을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며, 그러면 이 사회계약론, 이거 이론이겠지. 이 이론에서 인간을 보는 입장, 관점, 요게 돼. 인간을 보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즉, 인간을 개별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로서 본 거야. 공동체의 존재로서.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본 게 되겠지. 인간이라는 관점 자체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 본 거야. 인간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아주 중요한 개념. 그러기 때문에 뭐가 형성돼야 된다? 국가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 이전, 국가라는 게 형성되기 이전에 인간에 대한 설명,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국가에 대한 설명은 자연 상태, 요게 핵심이야. 나중에 이 글의 핵심은 이 자연 상태를 세 사람의 철학자의 의견으로 나누는 거. 잘 알지, 대영아? 했던 거지, 넌? 그래서 이걸 쉬운 듯 어려운 듯 하면서 어쨌든 이해하면 대형이 쉬울 거야, 이글 자체가. 자연 상태를 지금 판단한다는 건데, 자, 요런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갈등과 이해관계. 요게 중요해.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 이해관계가 있다. 이걸 누가 해소해 줄까? 그럼 여기까지 썼지. 그럼 말 그대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이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누가 해소해 줘야 돼? 국가가 해소해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끼리 뭐를 맺은 거야? 계약을 맺은 거야. 이 국가에게 일이 맞아. 라고. 그런 글이야. 자,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됐다는 게 사회계약론의 입장이다. 그러면 다시 요걸 뭐 하려고? 핵심 단어 중재하기 위해서 국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핵심 포인트는 저기가 되겠지.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고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럼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유는 자연상태 때문에. 이렇게 글이 연결이 되겠지. 그 뒤에 인간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에 의해 논의되었고, 또 플라톤 이 자식 또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철학자에 의해 주창되었지만 사회계약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실천이 관심으로 떠오른 건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럼 이제 4세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연도 나오면 체킹해 주셔야겠죠.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 꼭 체킹해야지. 연도 나오면 일단 체킹해라. 그 버릇은 들여라. 이 시기에 사회계약을 다룬 대표적 학자로 홉스와 로크와 루소가 있다. 이들의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 자연상태, 아까 내가 체킹을 했죠? 요거를 대표적으로 이 사회계약론의 대표주자 세 사람이 홉스, 록, 루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자연상태라는 공통점 하나가 나온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이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지. 공통점은 저렇게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공통점. 과연 자연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근데 저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은 다 달라요. 일단 다시 들어갈게. 일단 첫 번째 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간다. 홉스. 이 사람. 그냥 이걸 또 지금 정리를 잘해야 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출간하면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사람 대가리가 다 모여있는 그 괴물을 그걸 출간하며 사회계약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여기서 중요한 게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 자, 다시 홉스는 그러면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이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뭐했다? 단절했다라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그런 의지, 행위는 다 누가 주신 것이다? 신이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 즉 신중심 사상에서 이 신중심 사상을 단절하고 뭐래? 바로 뒤에 보면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했다. 신중심에서 이제 인간중심으로 넘어오겠지.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이거 국가 만드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홉스 이전에 국가가 없었냐? 있었겠지. 당연히 중세국가들 다 있었어. 그때는 그러면 신의 권력,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신의 그 왕의 권력은 누가 주신 거야? 신이 주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신중심에 써놓은 다음에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었지. 즉 말 그대로 왕의 권력은 누가 주신 것이다? 신이 수여하신 것이다 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홉스는 반박하는 거지.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자,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인간은 원래 이기적 존재로 태어나며, 자, 그럼 이 홉스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본성,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기적 존재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좋게 봤다, 안 좋게 봤다, 홉스는? 안 좋게 봤다야.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너네 이제 뒤에 루소 가면 루소는 성선설이야.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차이 좀 확실히 알아야 돼.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 자발적으로 자기 보존을 도모하는 자유의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기 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인 이성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존재인데 이걸로 끝난 거야. 그럼 앞에 말한 거 잘 봐봐. 철저히 개인의 자기 보존을 위한 이익 추구 욕구. 자, 이거 봐. 이익 추구 욕구.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했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리적 행동을 하는 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존나 멋들어진 말 같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다 누굴 위한 거? 아니지. 인간을 위한 거 아니지. 나 자신을 위한 거. 결국은 자기 보존이야. 즉 타인의 이익 안 추구해요. 타인의 자유의지 무시합니다. 내가 사과 먹고 싶으면 뭐 하는데? 그냥 먹어야 돼. 그럼 없어. 합리적 행동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이득을 위하여. 이게 다 자기 보존이야. 이기적 존재다 이거야. 요 얘기야 얘는. 자, 이성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이게 지금 포인트, 또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홉스가 안 끝났어. 즉 요렇게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리적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더시대에 자연의 한정적이라는 게 포인트야. 사과가 무제한일 수 없어요. 사람은 100명인데 사과는 10개밖에 없어요. 100명 다 먹고 싶어요. 요렇게 근데 한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 어딨어?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는 항상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 요거 아까 설명했지, 자기 보전을 위해, 이 자기 보전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자연의 한정적인 자원을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연권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한정적이지만 싸워서 뺏으면 돼. 내 멋대로 하면 돼. 요 자연권의 개념, 자유로운 권리. 자, 그 뒤에 또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럼 이러한 배경은 핵심이 뭐? 요거. 이러한 배경이 가리키는 건
한정적 자원이라는 배경 속에서가 되겠지. 한정적인 자산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끝없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시 정리할게.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원이야? 한정적. 이해했으면 됐어요. 좋아요. 자, 홉스는 이를 만인에 대한 투쟁.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만만투. 만 명의 사람들이 만 명의 재물을 갖고 투쟁한다. 만인에 의한 투쟁. 모든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되겠지. 자연 상태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걸 바탕으로 전쟁이 발생한다. 라는 게 되겠지. 전쟁이야. 이게 되겠지. 자, 홉스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 간의 갈등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 그럼 저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저러한 종결을 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 전쟁 상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자, 그럼 이 전쟁 상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해놓은 게 신약. 이거 만약에 신약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 신자는 신이 아니고 믿을 신이야. 서로 믿음에 의한 신약을 주장했던 거야. 서로 믿고 약속하자. 이거 넘기기로 약속하자. 국가에게. 자, 이는 자연권의 양도가, 그럼 아까 말했지, 모두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이 자연권이란 말을 바꿀게. 자, 태영아, 저 자연권을 바꾼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무슨 권? 이제 국가 형성할 때 나의 뭐를 넘겨주는 거야? 생명.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지. 생명권도 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싶을 욕구, 내가 집 살고 싶으면 집,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권리. 뭐라고? 기본권이 돼. 기본권. 이과가 맞추고 문과가 못 맞추는 어디까지 했어? 자연권, 기본권이라고 했어. 이 기본권의 양도가 넘기는 거야. 자신에게 더 이로울까라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며 개인은 계약을 통해, 원이야, 저 계약이 뭐라고? 신약? 그렇지. 신약을 통해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 기본권을 양도하는 거의 핵심은 강제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라고 거기 체킹해놔라. 거기 써져있지. 즉, 이성적 판단을 내렸다는 거야. 인간은 합리적 행동을 하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성적으로 그냥 넘긴 거야. 자, 사회 계약의 결과, 자, 저렇게 넘겨놨죠.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형성된다. 자, 이 기본권을 양도받으면 얘 또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인 국가. 그래서 이 국가를 뭐라 하지? 사람들의 기본권, 딱딱한 나의 얼굴을 그 국가에 다 붙이는 거잖아. 그 국가가 덩어리가 되겠지. 이제 모든 인간이 모인. 리바이어드. 뭐라는 거야? 공동체. 뭐라는 거야? 이게 리바이어드. 이게 리바이어드다. 이게 리바이어드. 리바이어드는 뜻이 아주 큰 괴물 뜻하는 거야. 이게 바로 리바이어드냐.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각각의 자연권을 결합하여 이 결합된 게 리바이어드냐. 이를 인위적 인격에 양도하게 된다. 이 모든 권력을 양도받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의 통치자를, 자, 다시 정리자래. 요렇게 리바이어드. 이 국가가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통치자가 또 존재하는 거고, 전체적인 통치자를 주권자라고 하며, 주권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민주사회, 여러분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 각각의 주권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이 홉스는 이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왕. 통치자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어. 다 받은 거야, 이거를. 자, 그가 가지는 절대 권력을 주권이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군주? 절대군주. 그렇지. 절대군주제가 이제 펼쳐진 거야. 절대군주제. 이 군주에게 절대적 권한을 다 몰아주는 거야.
조선시대지. 자, 홉스는 줄 거는 잘 들어 여기서부터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이게 핵심 사상이야. 홉스의 핵심 사상. 이 주권은 절대 양도 분리 안 돼. 왜냐하면 이걸 왜 기억해야 돼? 이제 홉스 거 끝나고 누구 거 들어가? 로크 거 들어가. 로크는 양도 가능해. 로크는 양도 가능해. 이걸 기억해야 돼. 절대 군주에게 독점되는 권한이어야 한다고 했다. 자, 그럼 봐. 여기 수많은 인간 나부랭이들이 한 명에게 모든 자신의 기본권을 다 넘긴 거야. 그럼 이들의 기본권을 쥐락펴락하는 건 누가 갖고 있어? 군주가 갖고 있어. 그럼 말 그대로 이 글의 핵심은 뭐냐? 얘가 모든 걸 갖고 있고, 체크, 거기 절대 양도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이 정도의 권한, 이 정도의 권한으로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들도 야, 너 내려와 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뭐가 없다가 핵심이야? 탄핵이 없다. 탄핵이 없다. 바로 핵심 단어 저항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국민은 저항권이 없습니다. 홉스의 저 절대군주제하에서 이제 로크로 넘어가면 뭐가 인정돼? 그렇지. 시민혁명의 핵심. 시민혁명의 핵심 바로 뭐? 저항권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로크 들어갈게. 로크. 자,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 체크. 아까 전에 홉스가 인간 중심주의라면 인간 중심주의. 얘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관점 비교하는 거 나올 수 있겠지. 홉스는 인간주의,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 상태로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본성으로 갖는다. 오케이. 그럼 로크에 따른 두 가지 정리가 나오죠. 홉스 알차있다. 자연상태에 대한 정의. 거기에 밑줄만 넣을게요. 안 쓰고.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두 번째, 또 인간의 본성 자체를 또 따지고 있죠. 그래도 안 할게. 그냥 밑줄. 인간의 본성 자체는 자유와 이성이 본성이다. 자유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고,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인 자연법의 집행자이다. 그럼 정리하면 결국 요거 합쳐서 그 밑에서 한 번에 설명을 한 게 되겠지. 인간은 결론적으로 자연법의 뭐이다? 자연법의 보유자이자 집행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즉 이 자연법 자체를 자연권이죠. 쏘리. 이 자연권, 기본권이라는 이거 기본권의 개념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권리, 이사할 권리, 내가 내 거를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기본권을 인간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그걸 집행하는 것 또한 인간이 할 것이라는 거야. 거의 똑같은 얘기죠. 결론은. 여기에서의 재산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게 개인의 생명, 소유물, 자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기 보전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다. 체킹 공통점 되죠. 얘 또한 자기 보전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보전, 자기 이익. 간단히 생각해. 이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어딜 가서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저래요. 그쵸? 나가 먼저 보전이 돼야지. 내 이익을 먼저겠지. 로크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이며 자연상태에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여기서 중요한 거, 완전한 평등성이 전제되고 있다. 즉 자연상태 자체는 아주 모든 인간의 어떤 상태? 평등한 상태. 평등성이 전제되어 있다. 힘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다 평등하다는 거야. 하지만
인간이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있다고 본 거죠. 즉 평화 상태에 비평화 상태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거 로크의 핵심 사상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무슨 상태인데? 평화 상태인데 중간에 비평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아까 홉스가 말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다다닥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아까 홉스랑은 달라.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요 조그만한 새끼들이 이제 위반했을 때, 얘네들이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즉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야. 즉 제어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 분명치 않다는 거야. 제어 요소가 분명치 않아. 없는 게 아니라 얘가 해도 되지 않아? 근데 이걸 무슨 권리로 이걸 또 침해해? 요렇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불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똑같네요. 그건 안전해지기 위해서 국가 형성한다고.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자연법 다시 아까 전에 핵심 인간은 자연권의 뭐이다? 보유자이자 집행자다라고 했지. 근데 아까 전에 홉스는 이 모든 권리를 뭐 했지? 군주에게 다 넘겼어. 근데 이 글에 따른다면 뭐를 넘기는 게 돼? 자연법 집행권. 그렇지. 거기가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이런 거 바깥치기 하겠지? 자연법의 보유권과 집행권 모두를 양도한다라고 하면 OX? X지. 집행권만 양도하는 거지. 차이 좀 확실하라도 해야겠지? 자, 이렇게 집행권은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 로크는 가장 핵심 사상 뭐 주장? 저항권 주장. 요게 가장 핵심. 요걸로 인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권력을 얻게 되지만 개인들은 저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개인들은 저항권을 가질 수가 있어? 왜? 다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전체를 넘긴 게 아니라 집행할 권리만 넘겼기 때문에. 자, 저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들은 국가에 양도하였던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다. 즉, 그러면 얘는 양도 가능하다라고 체킹해야겠지. 양도가 가능하다. 즉, 혁명을 통해, 이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무슨 혁명? 프랑스 대혁명 얘기하는 거야. 국가에 부여된 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로크가 주장했던 게 뭐? 바로 홉스는 절대군주제를 추구했다라면 로크는 의회에 의해 입법기관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 입법권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로크예요. 그래서 의회제를 주장했던 게 바로 로크의 사상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게 루소.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얘도 자유주의네. 그럼 관점이 동일한 거 두 개 묶은다면 누구랑 누구 묶어? 로크랑 루소 묶을 수 있지. 로크도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였고 루소도 자유주의고. 오케이. 자, 그럼 루소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 이야기. 루소는 인간이 자기 보전의 이기적 욕구,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자유의 주체로서 갖는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완성 가능성이 있는 건 이성 등 네 가지 본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제 구체화시켰지, 인간의 본성을. 자, 루소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거기 알아서 체킹. 싸가지로 정리.
싸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이기적 욕구도 있고 타인에 대한 핵심이 이거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있다는 거. 이건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게 되겠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은. 자, 이 네 가지 본성을 가진다고 했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고립된 상태로 자기 보전의 욕구만 존재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상태에서 출발한다. 자, 거기 체킹. 아까 전에 자연 상태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권리하면서 거기서 이 루소의 핵심은 보고 너네가 나올 때 이거 좀 주의해줘야 된다는 거야. 고립된 상태로 자기 보전에 그 다음에 보조사 뭐 붙였어? 욕구? 만. 내가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라 했잖아.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다 없다 예사상엔? 없다. 저것만 있대요. 저것만. 자, 자기 본연의 욕구만 존재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등한 원시 상태에 출발한다. 그 후야. 그러면 요 상태는 자기 보존의 욕구만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루소의 성선설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인간 다 착해. 아니 그냥 내비둬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자연 상태에서 그냥 내비둬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야. 그 후 기술 및 인간 정신의 진보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련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특수의지가 마련된다. 자, 다시 자기 보전의 욕구만 있었는데 요때 이제 성선적인 이게 원시상태, 초평화 상태야. 이데아적인 상태가 되겠지. 그제? 근데 방금 어떠한 조건, 막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정신이 진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이 불평등이란 개념이 생긴다는 거야. 그 전에 다 평등했었는데 뭔가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게 생겨. 이게 이제 보통 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렇지. 이게 또 너네 그 글에서 중요한 개념이 될 거야. 뒤에 글에서 특수의지. 그러면 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특수의지가 생기면서 인간들이 서로 뭐예요? 싸우겠지? 그럼 봐. 원시 상태에서 이 특수의지로 인해서 전쟁 상태로 돌입합니다. 전쟁 상태로 돌입합니다. 자, 그 후 원시 상태는 투쟁이 만연하는 전쟁 상태로 진화하게 된다. 원시 상태가 전쟁 상태로 진화를 해버린답니다. 하지만 루소는 인간에게는 뭐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연민과 동정심이 있대. 좀 인질 긋고. 아까 이 루소는 이거를 인간을 뭐로 봤어? 본성. 자, 여기 네 가지 있지. 애초에 인간은 아무리 싸우더라도 본성 자체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민과 동정심,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 이거야. 아무리 싸우더라도. 자, 요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갔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전쟁 상태에 빠지더라도 그래서 막 서로 싸움이 날 수 있어. 싸움이 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돌아갈 수. 그렇지.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남을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요거 비디오 결국 연민과 동정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건 특수 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가 지배하는 사회. 맞아. 어우, 아주 좋아. 일반 의지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야. 특수 의지에서 일반 의지로의 전환. 대박. 내가 딱 봐도 정말 많이 공부해온 티 나네. 내가 이 과목 강사 아니잖아. 그지? 자, 이처럼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일반 의지에 근거가 된다. 아주 중요한 거. 일반 의지는 결국 특수 의지는 사익추구였지. 사익추구. 근데 일반 의지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거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를 추구하자는 거야, 이제는. 자, 또한 자유는
인간의 자격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도덕성의 근원이 되며 사적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원이야 뭐라고 아까 저게? 특수의지? 예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특수 의지가 되고 여기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전문제 뭐 공동이익 추구하는 건? 일반의지. 오케이. 특수의지에서 벗어나 일반의지를 따르기로 하는 사회계약이 바탕이 된다. 또한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 벗어나 시민 상태로 이행함으로써 원초적 존재에 탈피하여 사회적 존재로 격상될 수 있는 완성 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일반 의지가 참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능력인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다. 자 그러면 봐봐. 원시 상태도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아. 그런데 이러한 특수의지가 말하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전쟁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왜?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 커가. 그러면 결국 요 원시 상태에 있는 인간 A와 사회적 존재인 B를 비교한다면 어느 존재가 더 뛰어난 존재? B가 가장 뛰어난 존재. 왜냐면 이때는 자기만 안전하면 돼. 근데 이때는 뭐? 모두가 안전해야 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완전히 잘 이해했네요. 루소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계약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들이 가진 일반 의지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일반 의지를 바꿔 말하면 뭐? 공동의 선. 그렇지. 또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의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함으로 구성원 모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즉 국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거야. 어떤 통치 행위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구성원 모두에 의한 통치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무게고는 루소 사상을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돼요. 왜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게 이 전체적인 사회계약론 저 세 사람 거 알면 뒤엔 쉬워요. 조금 복잡해지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잡는데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오케이.